이건희 상속세 12조 역대급 사회 환원. 오늘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가장 관심이 이 유족들이 얼마의 상속세를 낼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 지금 키워드를 보니까 12조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네. 상속세가 정말 12조 원인 거예요? 네, 엄밀히 말하면 12조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이 이제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최종 그 몇 원까지 금액을 확정해야 되지만 일단 12조 원 이상이다. 그러니까 12조에서 13조 사이쯤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 규모 12조 원이라는 상속세 지금 뭐 단연 국내에선 역대 최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뭐 거의 기업가들 중에서는 역대 최다로 지금 보이는데 보면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의 유족이 대체 상속세를 얼마나 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네. 3조 4천억 원 정도를 이제 상속세로 냈더라고요. 근데 이 금액에도 지금 한 3배, 3.5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유명한 뭐 세계적인 부호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은 네. 우리나라의 그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그 징수한 상속세의 총액, 이 총액이 10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 3조, 그러니까 3년 동안 거둔 상속세 전체 총액보다도 지금 많은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3년간 어쨌든 상속세를 내야 할 사람들이 낸 상속세 3년치보다 한 사람이 내는 게 더 많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국세청 한 3년 놀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지금 보면 그럼 이건희 회장은 대체 상속세를 얼마를 냈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물론 한참 전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네. 1987년이긴 한데 이건희 회장 이제 고 이병철 회장한테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 그때 낸 금액이 17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는 12조 원이랑 비교를 해보면 뭐 한 680배. 예. 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상당한 지금 차이가 있는 건데 세계적으로 따져도 이런 12조 원 규모의 어떤 상속세를 낸 사람 따져보니까 그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어떤 최대 주주 릴리안 베탕쿠르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 나온 이 상속세가 12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 12조 원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지금 이번에 삼성이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 상속세가 사실 이거를 현금으로 한 번에 내려면 이런 현금이 있는 게 흔치가 않잖아요. 흔치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없지 않나요? 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족들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연부 연납 제도 뭔가 봤더니 5년 동안 6번에 걸쳐서 좀 분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분납을 해도 12조 원이면 사실 한 번에 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이재용 부회장 아무래도 대출을 은행권에서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받을 예정이다. 한 5천억 원 정도 받을 것 같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권 각종 은행들이 지금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서로들 그래요? 오퍼를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12조 원의 상속세에 대해서 삼성 좀 억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얼핏 들긴 하는데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다 때문에 그렇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이 사회 환원도 약속을 했었단 말이죠. 이게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혹시 오늘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도 발표가 됐나요? 네,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삼성이 이만큼 클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수차례 걸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 사랑,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회 환원을 하는 뭐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3년 전에 사실 삼성 특검, 삼성 비자금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때 이건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었죠.
그러면서 약속을 한 게 1조 원 상당의 어떤 사회 공헌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게 언제 실현이 되는 거냐, 언제 1조 원 규모의 사회 공헌을 하는 거냐라고 모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그 실행 계획이 이번에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13년 만인 건데 이 1조 원 1조 원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7천억, 3천억 좀 이렇게 나눠서 좀 기부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보면 감염병, 이제 코로나19죠. 감염병 예방에 7천억 정도, 그리고 소아암, 희귀 질환 아이들에 대해서 3천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이 3천억 원이면은 10년 동안 어린이 환자 17,000여 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윤지영 기자 네. 또 하나 관심이 소위 이제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하잖아요. 미술품, 뭐 문화재 과연 얼마나 소장하고 있느냐 이 부분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공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이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초일류를 내세웠는데 이게 미술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듯한 모습인데요. 규모도 규모지만 이 교과서에나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소장품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인데 조선시대 진경산수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국보 216호, 이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방금 전에 보셨고요. 지금 보시는 금강전도, 그리고 이 이중섭 씨의 대표작인 이 황소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보던 그런 그림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삼성은 이와 같은 지정문화재 60건을 비롯해서 고미술품 21,600여 점을 국립박물관에 기증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근대 미술품, 지금 방금 전에 보신 이중섭의 대표적 황소를 포함해서 근대 미술품들도 다수 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죠. 클로드 모네의 뭐 수련이 있는 연못을 비롯해서 샤갈, 피카소, 르누아르, 정말 이름만 들어도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다 알 법한 이 거장들의 작품은 다수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 1,600여 점 정도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 지금 보신 것만으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네. 감정가만 3조 원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처럼 대규모의 국가 기증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삼성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한 고인의 뜻을 기려서 기증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한편으로는 이 현재 상속세가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앞으로 사람들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윤영걸 대표님. 예. 상속세만 12조 원이 넘습니다. 입이 그냥 떡 벌어질 정도예요. 네, 어떻게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12조면 뭐 재산 물려받은 거에 한 60% 정도 되는데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경영을 하시면서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최고 기업으로 키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세 낼 게 많은 거죠. 네. 이병철 선대 회장이 돌아가실 때 상속세가 불과 176억 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세법으로 따져도 12조를 넘게 내는 거니까 이건희 회장이 그만큼 기업을 많이 키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참 삼성그룹이 대단한 일을 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사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이제 역설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봐도 되는 그렇죠. 부분이군요. 회사가 뭐 비실비실하면 저렇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컸고 세금도 높고 아니, 또 삼성이 그동안에 뭐 상속 증여 관련해서 재판도 많이 받고 사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계신 것도 따지고 보면은 상속 과정에서 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했다. 뭐 이것 갖고 지금 감옥에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삼성이 저렇게 통 큰 사회공헌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감염병 극복에 7천억, 소아암 희귀 질환에 3천억 뭐 이렇게 낸 것도 삼성병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삼성병원에 안 내고 서울대병원이나 다른 데 이렇게 또 내고 미술도 저렇게 고가의 액수 한 3조 가까이 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도 내면서 리움미술관이 있는데 거기다 안 낸다잖아요. 국가에 기증한다잖아요. 네. 그건 뭐 굉장히 우리가 높이 평가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그룹을 나누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을 지금 수 있죠. 유산으로 보면은 부인 홍라희 여사가 지금 전체 3분의 1을 받고 이서연, 이부진, 이재용 3남매가 9분의 2씩 받아요. 네네.
그렇게 봤는데 아무래도 삼성 지배구조가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의 17.3% 갖고 있고 삼성물산이 또 삼성생명을 갖고 있고 삼성생명이 가장 중요한 회사 삼성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에 직접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 모레쯤 되면 지분을 공개를 하거든요. 오늘은 발표가 안 됐다. 예,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때쯤 되면은 아마 그 삼성전자 쪽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좀 몰아주고 다른 형제들은 다른 계열사를 좀 몰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 주력인 삼성생명, 삼성전자 쪽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좀 확대되는 거 아닌가. 뭐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부분이 또 주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세간의 관심을 또 많이 받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지만 지금 경제 5단체 포함해서 각계각층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혹시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서 입장은 없어요? 네, 청와대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먼저 이 부회장의 선처 요구 아주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조계종에 이어서요. 19일에는 대한노인회 그리고 이재용 특별 사면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어제는 경제 5단체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냈습니다.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한 건데요.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사면 건의 청원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뇌물 횡령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요. 네. 실제 사면이 이뤄질지 현재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오늘 상속세 규모가 공개가 됐는데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 규모도 그렇지만 10여 년 만에 1조 원 규모의 사회 환원의 약속을 지킨 이 부분에 더 방점이 찍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